뇌 발달에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가지 발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 기대적인 발달이라고 해서 조물주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발달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36개월의 최고가 되도록 이렇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는 9개월의 최고가 되도록 이미 돼 있고요. 하이어 코그니션조차도 여기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경우는 대개 한 3세에서 5세 최고가 되고요. 하이 퀄리티라는 것은 나중에 생기죠. 하지만 비전이나 히어링 같은 경우에는 대개 3세 이전에 생깁니다. 그래서 요쪽의 발달을 경험 기대적인 발달이라고 합니다. 경험 기대적인 발달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됐기 때문에 자극에 의해서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것은 민감기가 있어가지고 자극을 놓쳐버리면, 자극의 시기를 놓쳐주면 회복이 안 되는 발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발달을 그냥 다 똑같은 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발달과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달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따라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이렇게 3세 이전의 기본적인 발달, 시각, 청각, 모국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를 놓치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자극을 해도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거니까 자극한다고 많이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극을 안 하면 떨어지지만 자극을 많이 한다고 해서 조금 떨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세 이전의 경험 기대적인 발달은 한꺼번에 발달시켜라, 시기를 놓치지 말라, 10배 이상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적당히 교육해라 이런 겁니다. 그 교육의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독서라든지 아니면 외국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하이 커그니션한 이런 것들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새로 시냅스를 만들어가는 거죠. 새로 시냅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시냅스를 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10배 하면 10배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독서를 시킨다 아니면 외국어를 시킨다 그런 거는 노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얘가 10시간 노출하면 20시간 노출한 아이한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만시간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시간을 노출하면 그 분야의 영재가 되고 만시간에 노출이 되면 세계적인 아주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기본적인 영역의 발달이 아니라 경험 의존적인 발달, 독서나 외국어나 이렇게 조물주가 만들어진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은 그 시냅스에 한해서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민감기가 있지만 독서나 영어는 의외로 민감기가 별로 없어요. 민감기가 없다는 거죠. 모국어는 민감기가 있습니다. 모국어는 3세라는 민감기가 있는데 외국어는 민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뭐 시냅스의 융통성 이런 것들 때문에 12세 이후에 하면 문법이나 아니면 발음의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때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얘가 영어를 전혀 못하거나 이러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어른들이 더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학습을 더 많이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으면 더 잘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교육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노출돼서 높아지는 것하고 노출되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거 하는 것은 구별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부모들이 교육받고 싶어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게 아니라 그것은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에 연연해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가 능력이 있고 뇌가 준비가 됐을 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축두엽이 발달하는 시기가 보통 초등학교 내내 이루어지니까요. 그때 교육을 하면
1분에 더 많은 단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유아 때보다. 그러니까 유아 때 잘 하는 아이라 그러면 뭐 영어 유치원에 보내도 되지만 억지로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 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왜? 목표는 노출되는 시간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계적인 음악가나 미술가들이 영유아 때 시작한 친구들이 세계적인 사람이 많은지 초등학교 때 시작한 사람이 많은지를 갖다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작한 아이들이 더 세계적인 음악가나 미술가가 될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 기준은 뭐냐면 만 시간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만 시간의 노출을 초등학교에 시작한 아이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간단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유아에 비해서 자기주도성이 높겠죠. 두 번째는 뭐가 높았을까요? 초등학교 아이한테 여러분 태권도를 가르치려면 지가 좋아하거나 잘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한다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10,000시간 노출되면 걔는 영재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억지로 10,000시간에 노출될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수동적인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뭐냐면 아이들한테 자기주도성이나 이런 것들이 키워줘야지 결국은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민간기라는 것이 있다.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것에 뭐 예를 들어서 시각이나 청각, 예를 들어서 뭐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4개월 이후에 수술하면 잘 못 봅니다. 실제로 12개월 이전에 수술하면 다 잘 보여요. 그거는 민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국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기가 있지만 개념이나 혹은 수학이나 혹은 나중에 그런 것들은 뭐 여기 훈육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은 민간기기라기보다는 경험에 의존되는 거다.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아이는 더 높은 수준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연령별로 뇌가 주 기능을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인판트 시기는 비전, 히어링, 터치처럼 감각에 주로 의존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판트 시기에도 조금 지나면 뭐에 의해서 주로 이럽니까? 아미그달라의 중심으로 주로 발달이, 러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기억으로, 히포캄퍼스죠. 그래서 기억으로서 러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러닝은 초기에는 감각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를 만족시켜야 되고 뭐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인지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뇌과학 책에 보면 아이들의 발달은 유아 때는 우뇌가 먼저 발달을 하고 우뇌 좌뇌를 나누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떻든 우뇌적인 것들이 일단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됐을 때 언어인뇌인 좌뇌가 발달하면서 어떤 균형을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우뇌에서 좌뇌로 발달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아까 보여줬지만 본능의 뇌에서 시작해서 감정의 뇌에서 돼서 이성의 뇌로 밑에서 위로 발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저핵이나 이런 거 깊은 뇌에서부터 밖으로 발달. 이게 이제 우리가 임판트의 뇌 발달에 대해서 컨셉을 가지는 거라면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도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